준비. 한 번 더. 네, 2부의 시작입니다. 이래놓고 또 내가 이게 해야 되잖아 결국은. 네, 2부 시작입니다. LAC. 일단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 건데 시작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최적화된 온도입니다. 레드던 이제 화이트던 적정 온도보다 조금 낮게 보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장기 보관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적정 온도 무조건 낮아야 된다, 뭐 레드는 뭐 13도 14도 15도 뭐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인 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뭐 밑에 이제 지하캡이 있는 거 엄청나게 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걔네 건물만 몇백 년입니다. 금 나가 있고요. 걔네 여름에 비 오면 비세요. 그러면 습도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올라가겠죠. 제가 있었던 업장에서도 밑에 8만 병이 넘게 있는데도 발목까지 물 차요. 당연히 발목까지 차봐야 와인까지 데이지도 않고, 하지만 그 습도는 어떡할 거예요? 뭐 다들 뭐 와인셀러 있으면 습도계 놓고 뭐 온도계 놓고, 제가 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유럽 애들도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와인 보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데미지가 있는 온도만 아니면 된다예요. 힘 있는 품종 중에 가끔 숨는 품종들이 너무 좋은 에다가 두면은 향이 좀 안 피어오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뭐 간혹 가다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지 몰라도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오히려 더 지치고 나중에 하기 싫고, 나중에 그래놓고 와인 뭐 맨날 5대샷도 마셔보놓고 와인 다 마셨다고 자랑하고 찔리죠? 장기 보관하는 데 있어가지고 데미지만 없으면 된다. 그늘이고 진동이 없고 빛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서늘한 기운만 있게끔 온도의 편차가 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세우는 것보다 당연히 눕혀서 보관하는 게 맞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보관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낮게 보관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 어려워요. 낮아서 올라가는 거는 쉬우니까. 그러니까 습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관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까요? 너무 마른 건 안 좋죠. 보통 그런 경우 있죠. 밑에는 코르크가 팽창이 돼 있어. 근데 위에 마른 경우 있죠. 맞아. 이게 당연히 막혀는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걔네가 부풀어 있어도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가 말라 있고 밑에가 부풀어 있어도 음료가 막혀 있을지라도 당연히 산화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너무 코르크가 수축이 될 만큼의 드라이한 환경은 좋지 않다. 근데 셀러는 너무 괜찮아요.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안에 계속 이렇게 습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안에 물 맺히고. 금 나가 있고요. 걔네 여름에 비 오면 비세요. 그 다음 질문 뭔가요? 이제 잔발, 온도발 컨텐츠를 보면서 그런지 집에서 이제 와인을 마실 때 이제 잔이랑 이제 온도에 더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온도일 때 이제 가장 먹기 좋은지 판단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향을 맡았을 때 뭐 과실향이 좀 올라오면 이때가 마실 시기다, 이러한 기준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향을 느끼고 맛을 보는 기준점은 컨트롤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휴를 드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방금 이제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도를 낮춰놨다가 올리잖아요. 올리다가 올라가는 동안에 향을 맡다 보면 지금 얘가 모습이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온도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집에서는 이게 최선이잖아요. 그리고 열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조금 더 닫혀 있다 싶으면 열어놔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바로 마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다른 거를 다 떠나서 향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잔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즐거운 와인 생활을 리우디와 비노이스타가 책임지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리우디를 검색하세요. 잔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향의 인텐시티가 높은 애들은 잔이 키가 크면 돼요. 그리고 향의 풍미가 크고 케파가 큰 거는 잔이 넓어지면 돼요. 근데 이거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두고 모양을 계속 만져가다 보면 나중에 이 정도 높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인텐시티는 이 정도 높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기준점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냥 경험이 쌓여야지 되는 부분. 그렇죠. 대부분의 향의 인텐시티가 좋은 애들은 향의 리치함이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태리 좋아하시니까, 이태리 애들은 향의 캐파가 엄청나게 큰 애들이 드물어요. 왜냐면 과실이 드라이드 쪽으로 많이 빠지고 양면에 바다가 있지만 중앙에 굉장히 고도가 높고, 걔네 보면은 엄청 막 굴곡 져 있잖아요. 맞아. 예, 그만큼 땅 자체가 배수도 잘 될 뿐더러 고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서늘한 기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레드 과실 쪽으로 빠지면서 엄청나게 파워 있게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거칠어지고 숙성력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즘 이제 중부 쪽에서 힘을 풀려고 하다 보니 그나마 풍성해지는 거고,
근데 그 대신 힘이 약해지고 있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제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는 저는 아무리 고급이라도 넓은 잔을 쓰진 않아요. 큰 잔은 쓰지만 큰 잔 중에서 모으는 잔은 쓰지만 넓은 잔은 쓰진 않는다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대부분 저희 영상 오래 보시고 저희 가게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런 말도 하세요. 이제 어떻게 마셔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그 시기도 필요해요. 모든 분야든 하다 보면 지루하고 하기 싫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깨야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는 거죠. 그때쯤 되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와인을 내가 향을 맡고 테이스팅을 하는 순간 잔과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딜 돌아다녀도 어느 레스토랑 가도 지금 조금 더 넓은 잔이 필요해. 내가 봤을 때는 말라봐 조금 더 넓은 잔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채울 수 있어도 충분히 좋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집에서 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왜 혼술을 하시나요? 같이 안 드시나요? 홈입니다. 홈. 홈스. 이제 음식에 대한 매칭이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와인을 먹을 때 막 스테이크도 굽고 했는데 이제 점차 질리고 우리 한식이랑 이제 매칭 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와인이랑 매칭 시킬 수 있는 소믈리에님만의 노하우가 있을지.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믈리에들이 이제 막 한식이랑 페어링하는 것도 많고 이제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뭐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매칭시키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한데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재료들이 한국은 너무 많아요. 일단 음식이 다 달아요. 고추장 베이스든 간장 베이스든 풍미가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 모든 재료를 다 볶죠. 다 볶고 그 각가지의 이제 풍미들이 다 섞여 있는 데다가 플러스 저희가 고추장 넣죠. 고추장 안 넣더라도 간장 넣죠. 간장 안 넣더라도 뭐 넣어? 참기름 넣잖아. 참기름 넣으면 끝나요. 전 세계 모든 술이 다 안 맞아. 소주는 맞으려나? 소주는 뭐 소주 괜찮아. 소주는 뭐 술이 일단 막걸리가 많이 있었지. 엄청 진하고 묵직하고 하니까. 막걸리랑 먹을 때 뭐 먹어요? 파전. 그러니까요. 이거 어울리는 게 있다니까? 원래 저희 김치찌개랑 뭐 먹나요? 소주지. 아니 어울리니까 그렇게 마셔온 거야. 그죠. 이게 보면은 그쪽 지역 음식과 그쪽 와인이 맞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인데 그게 안 맞으면 걔네가 그걸 마시고 만들겠어요?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목포 혹시 막걸리 유명합니까? 목포 막걸리. 그쵸. 홍어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 음식이랑 어울리는 게 있었더라면 한국에도 과실주가 존재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긴 했지. 복분자. 복분자 우리 뭐라 먹어? 장어.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나오잖아요. 다들 아시면서 왜 물어보실까? 옛날에 어떤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외국의 어떤 칼럼인데 외국인 소믈리에 좀 약간 유명한 소믈리에였는데 한국 음식은 일단 와인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딱 결론 내린 게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음식하고 와인하고 매칭이 되려면 이 와인이 음식에서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야 되는데 풍미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가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로도 충분히 완벽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채롭고 풍미도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기름 들어가면 끝난다니까. 못 먹어. 참기름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와인을 드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바테벙커 얘기하셨잖아요. 요즘 바테벙커 가면은 치즈나 샤키테리 종류 엄청 많아요. 간단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단 말이죠. 셰프가 퇴근을 해도 나오는 게 샤키테리 플레이트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술이고 그거를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고 맞추려면 그건 또 어렵단 말이죠. 만약에 음료와 음식이 있으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볼륨이에요. 둘이 볼륨이 비슷해야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거리지 누군가 하나가 볼륨이 뛰어나 버리면 둘 중 하나는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가지고 있는 계열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매칭시키는 건 사실 이거 당연한 공식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식에 대한 소스를 생각을 하면 와인과 겹치는 소스의 뉘앙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엄청 어려워요. 어렵고 한국의 그 소스의 풍미가 너무너무 커서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라 음식과 이렇게 소스, 뭐 와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잖아요, 그게. 네. 네. 이 클래식한 조합이라는 게 진짜 엄청 잘 맞아요. 먹어보면은 이래서 같이 먹는구나라는 깨닫는 게 되게 많이. 저희 소믈리에들도 어느 누구도 한식 먹으면서 와인이랑 매치 안 시킵니다. 차라리 뭐 그런 건 있죠. 수육 같은 거 임팩트가 없잖아요. 뭐 화이트 약간 좀 뉴트럴한 거 애들이랑 뭐 매칭시키면 오히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돼지고기 구이야 바비큐야 외국에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야 좀 풍성한 느낌의 있고 과실이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름 완전 다 빠지고 되게 담백한 느낌의 고기를 먹을 때라든지 그러면 이제 뭐 이태리 와인 이런 거랑도 매칭시키면 또 괜찮을 거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와인을 한번 개봉을 하면 둘이 먹기는 좀 버거운데 향을 잃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이태리 와인이 많잖아요. 이태리 와인 같은 경우는 요즘 힘을 풀어내는 애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하루는 무조건 버텨요.
오늘은 많이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면 그냥 반병 정도만 디케팅 하시고 나머지는 빠르게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 버리시는 게 다음날 드셔도 사실 웬만한 와인들은 급 있는 애들은 다 버텨요.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지는 지역이라든지 과일의 집중도를 너무 풀어서 만드는 집이 아닌 이상 다음날까지는 무조건 버티기 때문에 그냥 이틀 그렇게 연달아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차피 닫아놓으면은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산소만큼 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구분이 안 됐는데 다음날 먹었는데 포도 알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 달콤한 향 날 때 있죠. 그게 사실 와인에서 산화가 된 거예요. 다음날 땄는데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신다 그러면 그 와인은 안 드시는 게 근데 이제 처음 느껴진 것보다 그런 뉘앙스가 없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그 대신 첫 번째 건 디켄팅을 하셨더라도 두 번째 날 드시는 거는 디켄팅 없이 그렇게 뭐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일의 집중도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거는 내일 안 되겠다 싶은 이제 딱 그죠. 그런 느낌이 와요. 그죠. 그러면 그냥 딱 한 3분의 2 먹고 나중에 버리자 어쩔 수 없다. 그런 기준점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게 와인을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제 없습니다. 아, 예. 오늘 질문이 되게 좀 다채롭네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이 길어졌던 이유는 이게 정말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의 궁금한 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레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했던 질문인 것 같아서 저희도 조금 더 답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2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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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m happy on my own, at least most of the time.